복리후생비하고 임직원 보험료, 세금과 공과 정도까지 하는 걸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임직원 보험료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신 부분이니까 쭉 교재를 주로 읽어나가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장부에는 많이 처리하는 금액이 많은데, 세법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직장체육비, 직장체육대회, 직장문화비, 직장에서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 직장회식비, 1년에 몇 번 하는 회식비,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내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요 정도. 그리고 경조사비, 이제 경조사비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접대비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접대비고, 그건 20만 원 이내인데, 직원들 경조사비는 이제 사회통념상 범위 내라고 좀 애매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부가가치세법 부분이긴 한데, 복리후생비 중에서 직원회식비다, 요거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접대비다, 요거는 매입세 불공제 된다는 거,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부하는 상당 부분의 복리후생비가 세법 기준에서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라 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4페이지 임직원 보험료 말씀드릴게요. 요 임직원 보험료에 대한 것은 일단은 보험의 개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약자는 아실 거고, 계약한 사람이고, 수익자는 마지막에 돈 받아가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우리가 지급받는 그 이유가 되는 그 대상자. 이게 어떤 사람이 사망했다거나 어떤 사람이 일을 당했다거나 할 때 그 대상자. 그게 이제 피보험자인데, 세무적으로는 피보험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냐?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당연히 법인에 관련된 장부와 관련된 보험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당연히 법인이겠죠. 그러면 피보험자는 제가 무시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세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수익자는 세 분류가 있겠죠. 하나는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하나는 수익자가 임원인 경우, 하나는 수익자가 직원인 경우.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익자가 법인이 아니다 하면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애매하면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보험계약서에. 그러나 대부분 아마 수익자가 법인일 건데, 만약에 혹시 수익자가 임원이거나 직원일 경우에는 저한테 반드시 말씀을 주실 거를 말씀드리고요. 먼저 수익자가 법인일 경우에 이제 기본적인 회계 처리는 우리가 불입하는 것 중에서 보면, 그 이제 맨 위에 한 네 번째 줄부터 보면,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확인하시면 적립보험료와 기타보험료로 구분되어 있고, 적립보험료는 적립되고 있어서 나중에 돌려준다는 돈이고, 기타보험료는 없어진다는 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자산이고 없어지는 건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만기 환급금, 그 적립보험료는 자산 처리하고 나머지를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이거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확인하셔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한간에 보면 이제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보험회사들이 머리를 쓴다고 써서 만기에 해약 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만들어서 불입할 때 비용 처리가 된다는 애매한, 약간 취지가 다르긴 하지만 애매한 그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게 평소에 불입하는 것이 비용 인정,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서 팔아먹고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제 생각은 이제 요 보험이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홀인원 보험을 들었는데 반드시 홀인원이 되는, 홀인원 보험은 기본적으로 없어지는 거라고 보면 만기 해약 환급이 없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희한하게 마지막에 만기 전에 홀인원이 돼요. 예, 그렇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복잡한데, 왜냐면 보통 이제 퇴직 만기를 오랫동안 해놓고 그 전에 퇴직을 하면서 그 돈을 이제 받아가는. 근데 만기에는 해약 환급금 자체가 없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세법에서는 해약 환급금이 없는 상품은 그 비용 처리한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그 세법적으로 어떻게 좀 자기들 그 영업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일단은 그게 일단 사실 실익도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비용 처리해서 법인세를 줄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돈 받을 때는 그 비용 처리한 걸 한꺼번에 다 입금 산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보통 퇴직할 때 그 대표이사가 받아가는 거거든요. 법인으로 수익자였다가 나중에 저기 수익자 변경을 대표이사로 해서 받아가는 건데, 퇴직 시점에 퇴직금 자체 그 비용 처리되는 만큼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때 원래대로 하면 그 퇴직금 줄 때 손익계산서에 손익을 많이 줄여서 상속이나 증여하는 거에 상당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별로 실익도 없고, 그 다음에 과연 이 경영인 정기 보험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 요게 솔직히 상당히 애매해요. 회사의 매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요거를 비용 처리할 만큼 업무 관련해서 있느냐의 입증도 쉽지 않아서, 저는 이걸 처리하시는 분들은 전액 자산 처리하실 거를 권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자가 임원일 경우에는 전액 손금 불산입 상해 처분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임원은 본인이 받아가는 게 전부 보수 규정에 있어야 되고 상해금은 상해금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 보험 같은 경우는 돈은 법인이 내고 결국은 임원이 돈을 받아가는 구조가 되면 결국은 임원에게 상여금 주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거든요. 그러면 가끔씩은 당연히 부과되고, 일단은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익자가 직원인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요거는 비용 인정돼요. 그러나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직원 보험료 할 때는 이런 점 그 꼭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과 공과 들어가겠습니다. 세금과 공과는 세금 앤드 각종 공적인 부과금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은 뭐 굉장히 많은 세금이 있죠.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가 몇십 가지가 되는데, 이걸 나름대로 현재 있는 거를 거의 다 정리를 했어요.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다 없어지는 비용이에요.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되는 거고, 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도 없어지는 돈인데, 이거를 비용 처리하게 되면 법인세를 다시 재계산해야 되는 그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으로 논리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용으로 일단 처리하고, 그 세무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업에게서는 비용인데 세무적으로는 비용 인정 안 되는 송금불산입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취득세와 관세는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일종의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걸 취득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취득했다, 그럼 건물로 잡으시면 되고, 관세를 기계장치를 들여왔다, 그럼 거기에 관세가 붙었다, 해외에서, 그러면 기계장치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